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뉴스 내용은 8월 2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요. 0.9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강력한 랠리가 펼칠 것이다. 자 기대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만큼 리플코인은 그에 대한 기대에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SEC와의 리플과의 이제 법원에서 결정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기대감이 확실하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단가 어떻습니까? 800원도 돌파하지 못했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780원대 하방 압박을 더 받으면 775원까지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은 시점이 현재 시점입니다. 자, 기대 가치가 높다라는 것은 당연히 상승에 대해서 방향성이 튼다면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왜? SEC와 리플과의 관계가 이제는 조만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만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고래들도 그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 개의 리플 보유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수가 급증을 했다.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 부분은 강세 신호를 보여준다. 물론 지금 시점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있고 당연히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러한 기대 가치가 있고 뉴스가 나온다면 뭐 하냐?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댓글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심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리플 코인은 못 올라가니까 이제 리플은 버려야 된다. 리플은 그만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리플 코인이 반등력을 재차 가져왔을 땐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입증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리플 코인이 이 550원 근처까지 떨어지고 나서 급반등하면서 올라왔을 때 어땠습니까? 아, 이젠 못 올라갈 거야. 못 올라갈 거야. 못 올라갈 거야. 그랬던 분들이 많거든요. 700원대부터 750원대부터 8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락 압력에 대해서 하락할 것이니까 그때 못 들어가겠다라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800원까지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50원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리플은 모멘텀이 그대로 있고 SEC와의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냥 급등시켜 올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550원 근처까지 갔을 때 반등력이 높였던 그 부분 이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안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900원이라는 단가가 많이 올라간 단가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리플 코인은 1,500원 이상이신 분들, 2,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단가 이게 많이 올라간 단가냐? 내 단가 나는 아직도 수익 구간이 아니라 손실 구간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제 영상 또한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금 차이가 반등력을 보여줄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 부분들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횡보하더라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니플 코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오늘도 그 영상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렸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 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입단가 높으신 분들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거니까 이 부분을 토대로 확실한 저점에 잡을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고요.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뭐 차트를 잠깐 보고 있으니까 차트를 조금 더 설명 한번 해드리면 차트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큰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이 박스권의 최위의 단계가 얼마입니까? 1,000원밖에 안 됩니다. 자, 2022년도부터 2023년도, 2024년도 3년 내내 계속 이 박스권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는 뭡니까? 바로 SEC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돌파했을 때 리플은 어느 위치에 있었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비교군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코인들은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준점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리플은 어때요? SEC와의 법정 공방이 3년 내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이래서 많이 지치고 힘들다. 라신 분들이 엄청 많으거든요. 그만큼 리플 코인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코인이 된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SEC 때문이었죠. 근데 SEC와의 계속적인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SEC 홈페이지거든요. 자, 보시면 비공개 회의를 신청했다가도 취소했고 다시 25일 날 했는데 이 비공개 회의다 보니까 회의 내용은 힌트를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예 이 비공개 회의라는 부분 자체가 이 모든 부분에 끝날 것이다라고 비교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공개 회의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 가치가 당연히 실망 매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하락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8월 1일 날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캔슬됐어요. 자, 이거 또한 다시 또 취소했으니까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시 이 부분은 언제로 이어졌습니까? 다시 8월 8일 날짜로 해당되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기대감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힌트를 주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런 힌트가 안 줄 확률이 높죠. 비공개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SEC가 니플한테 더 이상 저 자세로 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비공개로 보여주고 싶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최근에 SEC가 엄청나게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부분인지 이 미국의 기관들 사이에서도 계속적인 대립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미국의 CFTC 위원장은 누굽니까?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SEC는 누구예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증권위원회와 CFTC가 이 암호화폐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합니까?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SEC는 뭐라고 했죠? 70에서 80%는 모두 다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너희는 다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을 모두가 다 증권이라고 교부졌던 게 바로 SEC였습니다. CFTC와는 확실하게 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인즉슨 뭡니까? 미국의 기관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확실한 대립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EC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SEC 위원장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 누구든 대통령이 되든 해당되는 SEC 위원장은 사임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또한 이 CFTC 위원장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당되는 그 부분에 규정을 지을 거니까 나한테 관할권을 주세요. CFTC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할권을 바란다. 증권과 상품의 정의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상원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규제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계속적으로 SEC와 해당되는 CFTC 간에 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말만 하더라도 SEC는 당연히 힘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제가 7월 12일 날 이 뉴스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미국 SEC는 스택스의 개발사 히로의 조사를 중단했고 그전에는 팍소스의 조사도 중단했다. 근데 그 전에도 뭘 중단했습니까?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도 아예 중단하면서 이더리움은 ETF까지 출시를 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낸스 건이었습니다. 자, 바이낸스 건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낸스는 SEC
얘네가 코인도 압박했지만 가상화폐 시장도 소송을 걸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낸스 건이 해당되는 미국 법원에서 결정했을 때 바이낸스에서 다른 부분, 그러니까 판매했던 부분이라든지 2차 판매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소송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기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미국 법원 또한 SEC가 소송을 하는 거 인정을 했지만 이 판매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면 니플 또한 마찬가지죠. 니플 뭐로 SEC가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까? 개인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 오케이.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 있으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소송을 걸쳐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바이낸스 거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니플한테는 더욱더 불리한 입장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플과 SEC의 소송이 종료가 된다면 그에 대한 기대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어떤 분이 댓글에 남겨두셨더라고요. 2024년도에 만약 소송이 종료가 된다. 니플이 이기든 SEC가 이기든 합의를 하든 어떤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2025년도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니플의 기대 가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어깨를 나란히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네들보다도 훨씬 더 다시 원점가에 떨어진 게 니플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에 대한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연말 죄송합니다. 월 초마다 항상 영업일 초에 어떤 게 나옵니까? 리플은 락업 해제 물량 그리고 락업되는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7월 31일 날 8월 1일 10억 개의 보호 예수가 해제됩니다. 가격 향방은 어떻게 됩니까? 자, 말투가 어떻습니까? 보호 예수가 해제된다면 당연히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주식 거래를 오래 해보셨고 코인 거래를 오래 해보셨으면 묶어놨던 물량이 이제는 매매할 수 있도록 풀린다. 그러면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죠. 물론 공모주라는 부분으로 비교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공모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이 올라간 단가에서 당연히 매도 나올 확률이 높죠.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니까. 근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뉴스 내용처럼 8월 2일 날짜 3억 개가 락업 해제, 8월 2일 날 2억 개가 락업 해제, 8월 3일 어제 날짜로 5억 개가 또 락업 해제했습니다. 몇 개입니까? 총 10억 개의 리플이 락업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매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죠. 근데 매도하려고 봤더니 단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800원도 못 올라갔고 780원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1000원 이상도 아니고 780원대? 이 매도할 매력적인 단가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또한 락업 해제만 되는 게 아니라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조절을 합니다. 자, 8월 2일 날짜 어떻습니까? 5억 개가 락업이 되었고 2억 개가 락업이 되었어요. 이게 8월 2일입니다. 자, 락업과 락업 해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매달 초에 리플 코인은 이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락업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매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 그러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냐?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돌파할까? 그 부분은 SEC와의 확실한 결론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왜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되고 SEC 권한은 과도하다.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것이다. 자, 이게 공화당 쪽에서 나왔던 의견들입니다. 물론 현재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확실하게 어떠한 공약들을 내보내겠다라는 말이 아직은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SEC에 누가 임명했다고 했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SEC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장 나와서 공약들을 내보내는데 SEC가 잘못했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많은 계산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통해서 무조건 이번 대선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약이 될 거니까 그 부분을 토대로 우리 코인 시장 또한 움직임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드렸던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SEC라는 기관의 압박감에 따라서 이렇게 긴 기간 박스권 라인을 만들었다.
박스를 돌파했을 때 확실한 슈팅 구간은 그 어떤 코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라인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나의 매입단가 높다라고 한다는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